지훈은 세리가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텅 빈 창문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거나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그림자였고 그녀의 방패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의 심장이 그녀를 볼 때마다 조금씩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더 차가운 가면을 썼다. 지훈은 매일 아침 세리보다 일찍 일어나 그녀의 정원을 가꾸고 밤늦게까지 그녀의 펜트하우스 아래에서 그녀의 안전을 지켰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지급되는 월급의 절반을 떼어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의 한 고아원으로 보냈다. 고아원 원장은 그에게 늘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 대신 한이라는 성만 알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할 뿐이었다. 그의 오른손 손등에는 옅은 흉터 자국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입은 상처였다. 그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화려했던 과거, 그리고 그 과거를 뒤로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이유를. 한편 J그룹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김태형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훈의 이력서를 들여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한지훈, 고아 출신의 군대 특수부대 출신. 이력서에는 그 흔한 자격증 하나 없군. 그런데도 윤세리 회장의 개인 경호원이라고. 그의 눈에는 탐욕과 질투가 가득했다. 그는 세리의 유일한 정략 결혼 후보였지만 세리는 그를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는 세리의 재산과 권력을 탐냈다. 그는 지훈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그는 지훈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윤 회장 옆에 있는 저런 시시한 놈이 과연 단순한 경호원일까? 그의 눈빛은 지훈의 존재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듯 차갑고 잔인했다. 세리는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는 지훈을 생각했다. 그가 그녀를 보호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위해 심어둔 장미꽃을 보았다. 그의 손에 묻은 흙냄새가 느껴지는 듯 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가장 외로운 순간에 항상 그녀의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싹트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 감정을 숨겼다. 그녀는 그를 그녀의 나만의 경호원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영원히 윤세리의 삶은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야경만큼이나 숨막히는 압박 속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숨막히는 일정은 J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략 결혼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J그룹과 한성그룹의 합병은 오직 윤세리와 김태형의 결혼이라는 조건 아래서만 가능했다. 김태형은 그녀에게 늘 비열한 미소를 짓고 그녀의 권력을 탐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세리가 원치 않는 미래였지만 J그룹의 수많은 이해관계와 가족들의 압박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세리야, 네가 이사회에서 내 입지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구나. 한성그룹과의 합병은 J그룹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야. 네가 조금만 희생해주면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텐데.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사랑보다는 사업가로서의 냉철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널 위한 일이란다. 네가 회장 자리를 지키려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해. 그녀의 눈물은 진심인지 아니면 그녀의 욕망을 숨기기 위한 위선인지 알 수 없었다. 세리는 지훈을 떠올렸다. 그녀가 가장 외로운 순간에 늘 그녀의 곁을 지켜주던 그림자. 그는 늘 그녀의 뒤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존재를 항상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에 묻은 흙냄새가 느껴지는 듯했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존재가 그녀의 삶의 유일한 위로이자 안식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통해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었다. 그날 밤 세리는 지훈을 펜트하우스로 불렀다. 한지훈 앉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그녀가 힘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미건조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리는 그의 눈빛을 보고 더욱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애썼다. 한지훈 나와 결혼해. 세리의 말에 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농담이십니까? 회장님.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세리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니, 농담 아니야. 정략 결혼이야. 형식적인 결혼.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1년 뒤에 이혼하는 거야. 그동안 너는 내 남편으로서 나의 안전을 지켜줘. 나는 너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더 차갑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상처를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그녀의 삶을 지켜줄 방패를 원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왜? 세리는 그의 단호함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저는 회장님의 경호원입니다. 회장님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존경과 동시에 그녀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깊은 좌절감이 담겨 있었다. 세리는 지훈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그녀의 삶을 지킬 방패를 원했다. 그녀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를 잃고 싶지 않았다. 한지훈,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줘. 내게는 너밖에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지훈은 그녀의 눈물을 보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남편이 되면 회장님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저의 과거는 회장님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녀를 향한 사랑을 고백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했다. 괜찮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어떤 위험도 이겨낼 수 있어. 세리의 말에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회장님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다가올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속에 담긴 두려움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들의 삶에 닥칠 모든 시련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유일한 무기였고 그들의 희망은 그들의 유일한 방패였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J그룹과 한성그룹의 합병을 염원했던 이사회와 언론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태영은 분노에 휩싸였다. 도대체 저딴 듣보잡 경호원이 누구야? 윤세리가 미쳤나 저런 놈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의 분노는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지훈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그에게서 받은 보고서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한지훈, 고아 출신의 군대 특수부대 출신. 그리고 의문의 실종. 흥미롭군. 이 녀석 뭔가 숨기고 있어. 그는 지훈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세리와 지훈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검소하게 치러졌다. J그룹의 가족들과 일부 이사들만 참석했다. 그들의 결혼은 축복받지 못했다. 가족들은 그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사들은 그들의 결혼을 비웃었다. 정말 볼품없군. J그룹의 총수 결혼식이 고작 저 정도라니. 김태영 이사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분노할까. 그들은 그들의 결혼을 조롱했다. 그러나 세리와 지훈은 그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다가올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희망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들은 세리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들의 신혼 첫날 밤은 침묵 속에 흘러갔다.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밤을 보냈다. 그들의 결혼은 아직 사랑보다는 계약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방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손등에 있는 옅은 흉터를 쓰다듬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 그는 세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윤세리와 한지훈의 계약 결혼은 J그룹 내부에 폭풍을 몰고 왔다. 이사회는 끊임없이 그들의 결혼에 대해 불만을 표했고 김태영은 그들의 결혼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J그룹의 재무 상태를 흔들어 세리의 입지를 약화시키려 했고 그와 동시에 지훈의 과거를 파헤치는데 더욱 몰두했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지훈, 대체 누구지? 아무리 찾아봐도 놈의 과거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 고아원에서 잠시 살다가 군대에 갔다는 기록이 전부. 뭔가 수상해. 김태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설 탐정에게서 받은 보고서를 찢어버리며 분노했다. 그의 옆에는 J그룹의 사업부 이사인 박상민이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박상민은 김태영의 오른팔로서 그의 모든 음모를 함께 꾸미는 조력자였다. 이사님 한지훈의 과거가 깨끗하다는 건 오히려 더 수상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아마 회장님도 그를 믿지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박상민은 태영을 부추겼다. 세리는 지훈과의 결혼 이후 매일같이 그들의 관계를 둘러싼 차가운 시선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그들의 결혼이 사랑이 아닌 계약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훈이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느끼며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있을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꼈고 그녀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걷히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세리는 김태영과의 중요한 사업 미팅을 위해
J그룹의 새로운 첨단 연구소로 향했다. 그곳은 J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늘 그랬듯이 지훈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미팅 장소에 도착하자 그들은 김태영과 그의 조력자 박상민을 만났다. 김태영은 세리에게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새로 개발한 보안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J그룹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의 말에는 왠지 모를 악의가 담겨 있었다. 미팅이 시작되고 김태영은 세리에게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보여주겠다며 그녀를 연구소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창고가 있었다. 그 순간 세리는 김태영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다. 이사님,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늦었다. 김태영은 그녀를 창고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다. 윤세리 회장님, 죄송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제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 주셔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사리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창고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김태영의 음모를 직감했다. 그는 문을 부수고 창고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 순간 창고 내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김태영이 미리 설치해둔 폭발물이었다. 한지훈, 너도 죽어. 너 같은 쓰레기는 윤 회장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 김태영은 지훈에게 소리쳤다. 지훈은 폭발의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눈앞에는 불길에 휩싸인 세리가 보였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불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손등에 있던 옅은 흉터가 불빛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의 몸은 뜨거운 불길에 휩싸였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세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거대한 힘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몸에서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그 기운을 이용하여 불길을 잠재우고 세리를 안전하게 창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세리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보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미건조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동시에 그녀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신이었다. 김태영과 박상민은 창고 밖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며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저게 무슨 힘이야. 한지훈 저놈은 대체 누구지? 김태영은 자신의 눈을 비비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박상민은 그의 옆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의 능력을 보며 그들의 음모가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지훈의 존재를 파괴하기 위해, 그를 파헤치기 위해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이 그들의 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세리는 지훈에게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그녀의 삶을 지켜줄, 그녀의 영혼을 지켜줄 힘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아, 너는 대체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사랑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불길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김태형은 J그룹의 이사회실에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창고 폭발 사건 이후 윤세리는 한지훈에게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김태형에게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그는 자신의 음모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세리와 지훈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었다. 그의 분노는 지훈을 향한 질투와 증오로 변했다. 그는 지훈을 파멸시키기 위해 그의 정체를 완전히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한지훈, 놈의 과거는 분명히 뭔가 있어. 그 폭발 속에서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 불길을 맨손으로 막았다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어. 놈은 분명히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을 거야. 그 조직의 정체를 알아내고 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해. 김태형은 자신의 조력자인 박상민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박상민은 그의 옆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이사님, 한지훈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박상민의 말에 김태형은 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닥쳐, 포기라고. 내가 윤세리에게 이렇게 당하고 끝낼 것 같아. 놈의 정체를 밝혀내고 내가 J그룹의 주인이 될 거야.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훈을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김태형은 지훈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다. 그것은 J그룹의 차세대 보안 시스템 개발을 위한 보디가드 격투 대회였다. 한지훈 자네가 그 폭발 사고에서 살아남은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겠지. 자네의 무술 실력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J그룹의 보디가드들을 위해 시범을 보여주는 건 어떤가? 우승 상금은 100억. 자네처럼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김태형의 말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훈을 돈에 눈이 먼 천박한 경호원으로 깎아내리려 했다. 지훈은 김태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세리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김태형의 음모를 끝내기 위해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리에게 말했다. 회장님, 제가 이 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김태형 이사의 음모를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대회에서 이기면 이사회에서 더 이상 회장님을 압박하지 못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걱정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대회는 J그룹의 가장 큰 연회장에서 열렸다. 연회장은 수많은 기자들과 이사회 멤버들 그리고 J그룹의 주요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천한 보디가드츠가 얼마나 형편없는 싸움을 벌일지 기대하고 있었다. 김태형은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상민이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세리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응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힘을 알았지만 그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자, 그럼 천한자의 격투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J그룹의 보디가드들 중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최강의 전사입니다. 사회자의 말에 거대한 체구의 남자가 링 위로 올라왔다. 그의 눈빛은 지훈을 향해 사리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몸은 마치 돌처럼 단단했다. 그는 상대방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손을 잡고 허공으로 던져버렸다. 상대방은 링 밖으로 날아가 쓰러졌다. 연 회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지훈의 능력을 믿을 수 없었다. 김태영은 이 모습을 보며 분노에 휩싸였다. 저놈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건 우연이야, 우연이라고 그는 소리쳤다. 그는 박상민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다음 상대는 그를 보내. 한지훈을 죽여버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사리가 담겨 있었다. 박상민은 그의 명령에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다음 상대는 블랙 드래곤이라는 별명을 가진 무자비한 킬러였다. 그는 지훈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다.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지훈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칼을 든 차에 달려드는 블랙 드래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손에 든 칼을 빼앗아 그의 목에 겨누었다. 김태영 이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이런 짓을 계속한다면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할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김태영을 향해 차가운 사리를 내뿜고 있었다. 김태형은 지훈의 눈빛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지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지훈, 너의 승리야. 하지만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링 위에서 혼자였다. 그는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건했다. 그는 그의 승리가 그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의 정체가 밝혀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링 아래에 앉아있는 세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그녀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희망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다. 김태영의 계략으로 벌어진 격투대회는 한지훈에게 일시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이는 동시에 그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그의 비범한 능력을 직접 목격한 김태형은 이제 지훈의 정체를 파헤치는 것에 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J그룹 내부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하여 지훈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다. 한지훈, 너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라. 김태형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훈의 사진을 던지며 소리쳤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박상민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사님, 아무래도 한지훈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박상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태형은 그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 마.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놈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한들 J그룹의 돈과 권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될 거야.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뜩였다. 김태형은 지훈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지훈이 매달 후원금을 보내는 시골의 고아원을 알아냈다. 그는 그곳의 원장에게 접근하여 거짓 정보를 흘렸다. 원장님, 한지훈이라는 사람이 후원금을 보내고 있죠. 그 사람은 사실 J그룹의 돈을 훔쳐서 원장님께 보내는 겁니다. 곧 경찰에 잡혀갈 겁니다. 괜히 그 사람과 엮여서 고아원까지 피해를 입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악의적인 말은 순진한 원장을 흔들었다. 원장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후원금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한 이사님,
이제 저희에게 후원금을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저희 고아원은 이제 괜찮습니다. 원장은 지훈에게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원장의 말에서 김태형의 그림자를 읽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지키려 했던 고아원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김태형의 다음 타겟은 윤세리였다. 그는 J그룹의 중요한 계약 서류를 조작하여 세리가 횡령 혐의에 연루되도록 만들었다. 그는 이사회에 거짓 증거를 제출하며 세리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윤세리 회장님, 당신은 J그룹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자신의 남편이라는 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J그룹의 회장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김태형은 이사회에서 큰 소리쳤다. 세리는 김태형의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김태형이 제출한 조작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김태형의 주장을 지지하며 그녀에게 회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세리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했다. 바로 그때 한지훈이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의 등장에 이사회실은 정적이 흘렀다. 그는 김태형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들린 서류를 빼앗아 찢어버렸다. 김태형 이사님, 당신의 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회장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한지훈, 네가 감히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끌어내. 김태형은 지훈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지훈은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등에 있는 흉터를 쓰다듬었다. 그의 몸에서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그 기운을 이용하여 이사회실의 모든 전자기기를 정지시켰다. 이사회실은 암흑에 휩싸였다. 이사회 멤버들은 두려움에 떨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지훈의 능력을 보며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주입니다. 김태형 이사님, 당신이 건드린 사람은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가족을 건드린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지는 신의 목소리처럼 위엄있고 강력했다. 그는 김태형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 김태형은 두려움에 떨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 말도 안 돼, 너는 대체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태형의 모든 죄를 이사회 멤버들 앞에서 폭로했다. 그는 김태형이 J그룹의 돈을 횡령하고 이사회 멤버들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며 세리를 해치려 했다는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그의 폭로에 이사회 멤버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그들은 김태형이 얼마나 악랄하고 사악한 인물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부끄러워했다. 김태형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모든 재산과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탐욕과 좌절로 가득 찬 한 명의 비열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의 몰락은 J그룹의 평화를 가져왔고 세리는 다시 회장 자리에 복귀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겼다. 지훈아, 너는 정말 나의 신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회장님, 이제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제가 회장님의 모든 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김태형의 몰락은 J그룹을 뒤흔들었다. 이사회는 지훈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과 그의 초월적인 능력 앞에서 더 이상 세리를 비난하거나 의심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동안 김태형의 탐욕에 눈이 멀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뻔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김태형과 그의 조력자 박상민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과거의 오만함과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초라한 인간에 불과했다. 특히 김태형은 지훈의 존재를 저주하며 감옥으로 끌려갔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었다. 한때 J그룹의 미래를 좌우하던 그의 존재는 이제는 그 누구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악한 과거가 되었다. 세리는 지훈의 도움으로 회장 자리에 복귀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갑고 고독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해졌고 그녀의 행동에는 인간적인 온정이 묻어났다. 그녀는 이사회에 새로운 경영 방침을 발표했다. J그룹은 더 이상 돈과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발표에 이사회는 경악했지만 그녀의 뒤에는 지훈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있었기에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다. 그녀의 경영 방침은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J그룹은 다시금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지훈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J그룹의 최고보안 책임자이자 세리의 공식적인 남편으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과거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그의 비범한 능력을 경외했고 그의 겸손함과 정직함에 감동했다. 한때 그를 천한 보디가드라며 비웃던 J그룹의 직원들은 이제 그를 전설적인 보디가드라며 존경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리를 돕고 그녀의 행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의 손에 있던 옅은 흉터는 이제 그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는 증거이자 그의 용기와 헌신을 상징하는 영광의 상처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세리는 지훈과 함께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지훈아, 너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가족이 있어. 너라는 나의 전부가 있어. 세리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이 뒤섞인 감정의 표현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세리야, 나야말로 너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게 되었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였어. 너는 나에게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 차례야.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어떤 계약서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진정한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결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가족의 결합이었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유일한 무기였고 그들의 희망은 그들의 유일한 방패였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의 희망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낼 것이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 윤세리와 한지훈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힘이 되었다. J그룹은 이제 그들만의 제국이 아니었다. 세리는 J그룹을 사랑의 정원재단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기업의 이익은 사회 환원으로 이어졌고 J그룹은 명실상부한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우는 여전히 세리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사랑의 정원,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그는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그 힘을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돕는 데 사용했다. 그는 재단의 후원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조용히 자신의 힘을 발휘했다. 그의 존재는 재단 직원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키다리 아저씨였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무미건조한 표정 대신 깊은 만족감과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왜 신주라는 이름으로 불렸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그의 힘은 더 이상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닌 생명과 희망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가장 굳건한 결합이었다. 그들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차갑고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온기로 가득한 보금자리였다. 그들은 종종 지훈이 예전에 심어두었던 빨간 장미가 가득한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손에는 장미 향기가 묻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세리와 지훈은 J그룹의 후원으로 설립된 사랑의 정원 유치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그곳은 과거 세리와 지훈이 함께 살던 낡은 반지하 자취방이 있던 동네에 세워졌다. 낡은 건물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밝고 깨끗한 유치원이 들어섰다. 유치원 정원에는 지훈이 직접 심어 가꾸었던 빨간 장미들이 아름답게 피어나 있었다. 세리는 연단에 올라섰다. 이곳은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제가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저에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준 사람이 살던 곳입니다. 저는 이 유치원을 통해 아이들이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들 중 한 명이 저처럼 힘들고 외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훈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지훈이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장미꽃을 들고 있었다. 아저씨, 아줌마, 감사합니다. 저도 커서 아저씨처럼 힘센 사람이 되어서 아줌마처럼 예쁜 유치원을 만들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세리와 지훈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이 심은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희망으로 꽃피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가 되었다. 개원식이 끝난 후 세리와 지훈은 유치원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아이들이 장미꽃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딛고 새로운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다가올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세리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등에 키스했다. 그의 손등에 있는 옅은 흉터는 이제 그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았다. 세리야, 우리에게 두 번째 봄이 왔어.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거야. 그의 말에 세리는 미소 지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유일한 무기였고 그들의 희망은 그들의 유일한 방패였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의 희망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낼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지훈과 세리가 유치원 정원의 빨간 장미꽃밭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뒤로는 사랑의 정원 유치원이 아름다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차가웠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한 한 가족의 완전한 행복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시작에서 기적적인 사랑을 꽃피운 한편에 아름다운 동화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윤세리에게 평범함이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였다. J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젊은 나이에 그룹을 이끄는 총수.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와 빛나는 보석 그녀가 앉은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 아래에는 고독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삶은 빈틈없는 스케줄과 수많은 이해관계로 엮인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J그룹의 윤세리만을 보았다. 밤 10시 텅 빈 펜트하우스에 식탁에 홀로 앉은 세리는 따뜻한 수프를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다.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났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무감각한 풍경일 뿐이었다. 식탁 위에는 그녀의 비서가 놓아둔 메모가 있었다. 회장님 저녁 식사는 꼭 챙겨 드십시오. 내일 아침 유갑시 J그룹 신년 경영 계획 회의. 그녀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수프를 한 숟가락 떠 입에 넣고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아래층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세리의 개인 경호원이자 운전기사인 한지훈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언제나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항상 무미건조했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마치 감정 없는 로봇처럼. 세리는 그가 정원에 심어둔 장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정원에는 늘 최고급 품종의 꽃들만 심어져 있었지만 지우는 그녀 몰래 한 귀퉁이에 평범한 빨간 장미를 심어두고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다. 세리는 그가 꽃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 외로움은 그녀 자신의 외로움과 닮아 있었다.